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부동산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아파트에서 면적 보통 얘기할 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몇 평형, 뭐 24평형, 5평형, 6평형, 7평형 막 하는데, 그럼 27평형이 제일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좀 뭐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과 공급 면적을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분양을 할 때 막 뭐 요즘에는 뭐 A타입, B타입, C타입 막 하잖아요. 근데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59라고 하면 전용은 18평 정도 되고, 뭐 타입별로 보면 어떤 A타입은 24평, B타입은 25평, 26평, 27평형입니다. D타입까지. 그럼 D타입이 가장 제일 넓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평형이란 거는 그 전용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 공용 부분, 그러니까 계단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면적을 합친 거지 실제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발코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타입 중에 발코니를 제일 서비스로 많이 받은 집이 실제로 요즘엔 발코니 확장까지 하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제일 넓은 집이겠죠. 그 집이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알짜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분양을 할 때 건설사에서 실사용 면적은 절대 오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사용 면적을 오픈하면 특정 타입으로 너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뭐 카탈로그를 봐도 어디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면을 보면서 얼추 그냥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건설사 어떻게 보면 건설사에서 정식으로 오픈을 안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접근하시면 뭐 같은 전용 면적 59인데 어떤 건 27평이고 어떤 건 22평인데 그럼 27평이 훨씬 넓은 거네. 5평이나 넘네. 어디가 5평이 더 넓지? 결국은 5평이 집에서 넓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면적은 18평이니까 22평은 공용 면적이 4평이라는 거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27평은 공용 면적이 뭐 굉장히 많다는 거죠. 18에서 27 빼면 9평이네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우선은 요걸로 해서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A, B, C 세 개의 제가 도면을 해놨는데, 지금 C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복도는 아까 공용 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렇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전용 면적. 이제 59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59, 24평형을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여기 다 전용 59입니다. 59점 뭐 땡땡이죠. 그래서 이 전용 면적들은 다 이 발코니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면적들이 전용 면적이고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최근 아파트일수록 이제 발코니는 서비스로 주다 보니까 방이나 여러 군데군데 이제 발코니를 많이 넣습니다. 지금 샘플로 지금 A 타입 같은 경우 보면 전용 면적은 59지만 공용 면적으로 하면 24.6평이고 B는 공용 면적은 26.8평이고 C는 공용 면적은 24.97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공용 면적 평으로 보고 이게 B가 제일 크네. 그 다음에 C가 크네. 그 다음에 A가 크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쓸데없는 우리가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더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사용 면적인데 제가 이걸 한번 그러면 이 도면을 보고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자, 전용 면적 59에다가 A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 면적이 29.5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2개 더했더니 89.47.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전용 면적까지 더하면 27.1평. 결국 18평에서 거의 9평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7평에 가깝지만 실제로 서비스 면적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24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 59 한번 더해 보니까 84. 결국 A와 B는 지금 A가 훨씬 실제적으로 쓰는 집은 공간은 넓습니다. 지금 89에서 84를 빼면 5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2평 가까이 지금 A가 실제로 공간이 넓은 거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2000년 이전에 복도식 아파트들의 한 타입인데 요거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만 발코니가 면적이 있고 발코니 면적이 8.7제곱미터라 전용 면적과 더하니까 68.66. 그래서 실제 20평밖에 안 나옵니다. 실사용 면적이. 그래서 A와 C는 결국 실사용 면적이 7평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근데 어디 카탈로그나 어디 자료에도 이 실사용 면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부동산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정보를 들으시고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그 발코니가 어떻게 확장이 됐고 확장이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 발코니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를 한번 역산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어떤 도면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단지를 가더라도, 왠지 A, B, C, D를 돌아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C 타입이 유독 딴 데보다 넓어 보이네. 그거는 아마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제일 많아서 확장이 제일 많이 돼서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아서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의 합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로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부동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냥 공급 면적 몇 평이 높다고 무조건 이게 넓은 집이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 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발코니 면적마저도 전용 면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여기 지금 5구 타입의 아파트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실사용 면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 89.47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전용 면적 5구인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적인 사용 공간이 그냥 전용이 5구면 실사용 면적도 59니까요.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84인데 왜 이렇게 24평 아파트보다 작아 보이냐 얘기하는 게, 전용이 84면 실제 실사용 면적이 84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평 아파트에 실사용 면적 89보다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단계 높은 전용 면적이지만 그 아래 단계의 아파트 가격과 실제로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자, 실사용 면적이 제일 중요한데 실사용 면적은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의 합이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라 하면 발코니를 주로 얘기한다. 그리고 꿀팁이지만 보통 투베이 아파트, 투베이란 거는 거실과 예를 들어서 방 하나만 이제 어떤 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리고 3베이 아파트, 여기가 3베이죠. 하나, 두 개, 3베이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요즘 4베이도 많죠. 그런 것들 중에 2베이보단 3베이가 그래도 발코니를 추가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3베이와 4베이는 뭐가 발코니를 많이 주냐 안 주냐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모양에 따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형이 무조건 크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 도면의 모양과 그 발코니에 실제 이제 어떤 걸 줬고 발코니의 가로 세로 면적을 다 한번 더해 보시면 실사용 면적이 이게 그래서 많이 컸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설명드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 집 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피포유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